오늘 아침 단골 주유소 앞에 붙은 숫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리터당 1,900원. 불과 보름 전만 해도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300원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잡은 손이 떨리고 가득 채우기가 무서워 3만원, 5만원씩 끊어서 넣는 게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몇만원의 돈이 아닙니다. 이 300원의 폭등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국제정치에 설계와 우리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청구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각 중동의 좁은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은 말 그대로 죽음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흐르던 이 혈관이 이란의 봉쇄로 인해 꽉 막혀버렸고 물동량은 평소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 대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계 3위의 피해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불과 사흘 전인 3월 13일 대한민국의 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우리의 특별한 타겟이 아니다 라고 안심시켰죠. 우리 정부는 반사이까지 기대하며 낙관적인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유효기간은 정확히 24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톡서를 내뱉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나열하며 이렇게 일갈했죠. 니들 기름은 니들이 지켜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웃으며 악수하던 손으로 하루 만에 전쟁터로 나가라는 고지서를 날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라는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과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세 가지 카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우리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고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잔인한 호르무즈의 딜레마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달러, 패권의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이 전쟁의 진짜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추악한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유소 습격 사건의 현장을 떠나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위성 사진을 보면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평소라면 수백 척의 거대 유조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바닷길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를 끄고 정체를 숨긴 채 유령처럼 떠도는 다크플릿들의 신호가 곳곳에서 잡힙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정체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망의 신경계가 마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평상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10분의 1인 200만 배럴조차 통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정유공장의 거대한 굴뚝들이 멈춰 서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 장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정유시설은 특정 지역의 원유 성분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에 맞춰진 우리 설비를 미국산이나 아프리카산으로 바꾸려면 수조 원의 개조 비용과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겐 당장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는 피만 시장에 떠돌고 있는 셈이죠. 현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중동 인근 아덴만과 오만만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유조선은 26척,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우리 선원만 183명입니다. 교민 1만 4천 명의 생사도 불투명하죠. 취재진이 접촉한 한 유조선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하늘에선 정체 모를 드론이 윙윙거리고 바다 밑에선 기뢰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장 뱃머리를 돌리라고 난리인데 기름을 싣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멈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박보험료는 평시 대비 무려 12배가 뛰었습니다. 척당 수억 원이던 할증료가 이제는 수십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쓰는 휘발유값과 물건값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뒤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조용히 휘두른 칼날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발동된 무역법 301조 조사. 이건 단순한 관세 검토가 아닙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경제적 적대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장부상에 찍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444억 달러, 우리에겐 자부심이었던 이 숫자가 트럼프에게는 약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USTR의 내부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력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어떻게 닫히는지에 대한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한 개를 팔아넘기는 이익보다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더 많아지는 기막힌 역전 현상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최근 위안화 결제 원유에 대해서만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이건 미국의 자존심인 페트로 달러 체제의 심장에 구멍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죽음의 상자라 부르며 우리에게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동맹의 의무를 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총알바지로 한국의 청해부대를 앞세우겠다는 계산이죠. 지금 워싱턴 유력 싱크탱크의 책상 위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증액과 호르무즈 파병을 연동시킨 비밀 합의안이 올라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그 거대한 설계도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웃으며 악수하던 김민석 총리의 등 뒤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라인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리터당 1,900원의 가격표 뒤에는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건 잔혹한 영수증 게임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단순히 몇 달 전 시작된 국지전의 여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신 겁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캐내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3년의 테헤란 그리고 1979년의 뜨거웠던 혁명의 거리로 가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두 국가의 악연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숙성된 지독한 증오의 역사입니다. 당시 미국 CIA가 주도한 아약스 작전으로 이란의 민주정부가 무너지고 친미 왕정이 세워졌을 때 이미 오늘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불씨는 지펴졌던 거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진 이후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이란은 미국을 대서탄이라 부르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동 석유가 없으면 국가가 멈추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는 사실입니다.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을 덮친 셰일 혁명은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거대한 평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셰일가스와 원유는 미국을 에너지 수입국에서 거대한 수출국으로 탈바꿈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죽음의 상자라 부르며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막대한 달러를 긁어모읍니다. 즉 중동의 위기는 미국의 안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설계의 배후에는 트럼프의 철저한 신중상주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공공재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이 자유무역과 해상 안전을 위해 미 해군을 전 세계에 파견하며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했다면 트럼프는 군함 한 척, 미군 한 명의 움직임을 철저한 장부상의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기름이 남는데 왜 남의 나라 기름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세금을 써야 하지? 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동맹국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질인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달러라는 종이 신용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이 중국과 손을 잡고 원유 결제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 입장에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도전입니다. 전 세계 원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사야 한다는 페트로 달러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은 이란의 목을 제어 본보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들이 미국의 달러 체제와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의 기뢰와 자폭 드론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중동의 분노와 그 분노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대 자본의 설계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에게 한국은 타겟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던 그 20분 동안에도 펜타곤의 비밀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물동량과 방위비 분담금 수치를 대조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름값 인상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묵은 역사적 원한과 에너지를 무기화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거대 설계자들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톱니다 바퀴가 다음으로 짓누를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그 영향력이 우리 안방과 지갑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뒤바꿀지 더 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호르무즈의 좁은 바닷길이 막혔다는 소식은 단순히 먼 나라의 교전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를 잇는 거대한 혈관에 치명적인 혈전이 생겼다는 신호이며, 그 혈전은 지금 글로벌 도미노를 타고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식탁과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거칠어질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런던과 뉴욕의 금융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그 비명이 실제 공포로 변해 우리 안방에 상륙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과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상실이라는 이중고입니다. 먼저 트럼프가 휘두르는 무역법 301조라는 채찍이 우리 반도체 라인을 어떻게 멈춰 세우는지 보십시오.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734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를 포함하면 우리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명분으로 이 수출 물량 전체에 안보 분담금 성격의 관세를 매기려 합니다. 만약 관세가 기존 15%에서 25%로 단 10%포인트만 올라도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은 수조 원을 넘어섭니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글로벌 시장에서 10%의 가격 상승은 곧 시장 퇴출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 그 아래 수만 개의 협력업체와 수십만 명의 직원은 당장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기름값 300원 오르는 것보다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비축량에 대한 환상도 이제는 깨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208일치의 비축률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장부를 꼼꼼히 뜯어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실제 즉각 투입 가능한 물량은 120일 수준이며, 전쟁 상황에서의 급격한 소비량을 감안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68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더구나 국내 정유 설비는 중동의 고유황 중진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저유황 경진류로 대체하려 해도 화학적 공정 자체가 달라 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져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리터당 3,000원 시대가 열리면 물가는 1%p 이상 추가 상승하고 국가 성장률은 0.5%p 가까이 증발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미 16% 이상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짜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딜레마는 파병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당장 이번 주 안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청해부대를 사지로 보내 이란을 적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파병을 거부하고 미국의 경제 보복을 감내하느냐입니다. 2020년에는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회 동의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은 이미 한국을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에 진입할 경우 2021년 있었던 한국 유조선 납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중동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우리 건설사 직원들과 1만 4천 명의 교민이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병을 거절했을 때 돌아올 미국의 보복은 더 차갑습니다. 트럼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국가들에게 무거운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몇 배로 올리라는 압박과 함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내면 젊은 군인들의 생명이 위험하고 보내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이 도미노는 결국 당신의 지갑에서 멈춥니다. 휘발유 1,900원은 시작입니다. LNG 수입 가격 폭등은 여름철 에어컨을 켜기 무서운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며, 화물차 기사들의 월 지출액은 벌써 100만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곧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식사, 한 끼 배달시킨 물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의 전쟁 비용을 우리 주유소와 식당에서 할부로 결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의 가해질 압박의 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세계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고 이 좁은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주유소의 숫자가 단순히 경제지표를 넘어 우리의 생존과 가치관을 묻는 질문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호르무즈의 진실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통해 흐르는 것은 단순한 석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된 의도와 거대 패권의 욕망, 그리고 우리가 동맹의 대가로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만 봐왔지만 이제 그 단어는 우리 집 가스레인지, 불꽃과 출퇴근길 버스 요금 속에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좁은 해협에서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과연 어떤 방향타를 잡아야 할까요?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묵묵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금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정치인도 거대 기업도 아닌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리터당 1,900원의 가격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위해 위험한 파병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평화와 중립의 가치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주유소에서 느꼈던 그 당혹감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위험한 에너지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